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지난주에 했었던 PLSQL을 계속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부분에서, 요 변수 선언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변수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뒤쪽에다 씁니다. 근데 PLSQL에서는요, 변수를 선언할 때, 어떤 테이블의 특정 컬럼의 타입과 같은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변수가 테이블의 특정 컬럼, 변수를 할까요? 변수를 테이블의 특정 컬럼 타입으로 선언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EMP-NO라고 하는 거는 EMP 테이블에서 4번을 의미하는 그런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DEPT-NO라고 하는 변수는 DEPT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 DEPT-NO 컬럼의 값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구조는요. 디클레어, 그 다음에 begin, 그리고 end.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구조고. 자, 문서 번호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 볼게요. deptno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변수를 선언할 때 여기를요. 넘버, 두 자리 이렇게 선언하셔도 돼요.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뭐 여기다가 10번 이런 식으로 값을 할당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음. 이거는 어떤 테이블의 특정 컬럼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dptno가 두 자리 정수입니다라고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어, PL SQL에서도요, 주석은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SQL에서 사용하는 방식 있죠? 그 방식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 줄자, 인라인 주석이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별표로 시작하는 블록 주석 두 가지 다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가능해요. 똑같은 변수인데, 자, 우리 테이블 이름이 뭐예요? 테이블 이름이 DPT죠. DPT 테이블 안에 뭐가 있어요? DPT and O가 있죠. 그죠? 퍼센트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그 다음 퍼센트 타입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의미는 뭐냐면, 변수 VDPTNO는 DPT 테이블의 DPT NO 컬럼 타입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그 테이블의 특정 컬럼 타입으로 선언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문법이에요. 문법은 어,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컬럼 이름, 퍼센트를 하고 타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퍼센트 다음에 타입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요. 만약에 부서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V, DPT, 좀 컬럼 이름이랑 다르게 써볼까요?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여기도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DPTNO 이렇게 썼고요. 근데 여기다가 대쉬를 넣었고 DPT 대쉬 그 다음에 name 이렇게 썼어요. 자, 얘는 DPT 테이블에서 name이라고 하는 컬럼, DPT 테이블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DPT 테이블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컬럼이 DEPTNO가 있고, 그다음 DName이 있고, NOC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요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DName과 같은 타입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퍼센트하고 타입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값을 안 넣을게요. 일부러. 자, 두 개의 문장 이해되시죠? DEPTNO에서 여기 바차2가 몇 바이트인지, 그죠? 요거 확인하기 전,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문자열이니까 바차2인 건 알겠는데, 바차2 몇 바이트냐?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죠. 근데 그거를 굳이 확인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바차투 14바이트라고 선언한 것과 동일한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요. 음, 셀렉트 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어, PL SQL 안에서, PL SQL 블록 안에서 DDL이나 DML과 같은 그 문장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네,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셀렉트 문을 볼게요. 셀렉트. 우리가 이름을 검색할게요. 부서 이름 검색하겠다 그러면 D name 이렇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셀렉트 문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int예요. int. 그리고 변수 이름 dept name. 이거는 에서만 사용하는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에 from dept. 왜요? deptno가 같다 with dept number. 자, into만 생략하고 볼게요. into만 생략하고 보시면 문장 어려운 거 없으시죠? dept 테이블에서, 그죠? dept 테이블에서 dname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을 검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into만 빼고 생각해 보세요. 왜요? 조건절 있죠. deptno의 컬럼의 값이 얼마인 경우에요? 자, 요거는 변수죠. 이 변수는 누구예요? 얘죠. 그죠? 얘죠. 얼마예요? 10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간 거랑 같아요. 그죠? 부서 번호가 10번인 부서의 이름을 검색해 주세요. 예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근데 into가 있는 이유는 이 이름을, 부서 이름을 어디 안에다가, 변수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할당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그 select한 dname의 값을 변수 여기에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로 여기에 이름이 들어갔는지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할 때 출력문 뭐라고 쓰시면 돼요? db ms underscore output 점 put line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해볼까요? v dept underscore name은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붙여주고 dept name 세미콜론.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요. 네, 실행해 볼게요. 어카운팅 하고 출력을 했죠. 10번 부서 어카운팅 맞나요? 데이터 보시면 10번 부서 어카운팅 맞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변수를 테이블의 특정 컬럼 타입으로 선언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부서 번호를요, 20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만 바꿔서 실행하시면. 여기 리서치라고 출력을 하죠. 여기를 30이라고 바꿔서 실행하시면요. sales라고 출력을 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를 40이라고 하면 operation이라고 나오죠. 5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DBT 테이블에 50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류를 발생합니다. 네, 마지막은요. 어, 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가 발생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예. 50번에 해당하는 DPT, D네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그 에러 처리를 하는 그런 구문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요. 어카운팅. 네.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비슷한 코드를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변수를 PL SQL 블록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PL SQL 블록을 작성을 하시는데 변수 선언은 어, EMP 테이블로 할게요. EMP 테이블에 EMP NO와 이네임과 같은 타입의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EMP NO는 얼마로 할까요? 우리 EMP 테이블 잠깐만 볼게요. 스컷, 스컷이 어딨죠? 7788. 스컷이 7788이네요. EMP NO는 7788. N은 7788을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4번이 일치하는, 어, EMP NO가, EMP NO가 4번이 7788인 직원의 이름을 이네임을 검색해서 출력하는 이런 문장을 PLSQL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어, PLSQL 블럭은요, 요거 끝나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PLSQL 블록을 또 다시 만들게, 디클레어부터 다시 시작하겠죠. 변수 새로 선언하셔야 돼요.
잘 되시나요? 아까 그 질문을 주셨던 분이 아마 요거 때문에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파일 안에서, 이 파일 안에서 디클레어를 시작했었던 블럭이 하나가 있었어요. declare begin end 블럭이 하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venfno라고 하는 변수가 이미 어, 네 자리 정수로 선언이 되어져 있었고 7788이라고 하는 값이 할당이 되어져 있었어요. 어, 이 변수를 다른 PL/SQL 블록에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거 맞죠?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PL/SQL은 이 블록이 끝나고 나면 이 여기서 선언했던 변수들도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마다 디클레어를 시작하는 블록마다 필요한 변수들은 다시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 PLSQL 블록의 구조를 먼저 잡으면 declare, begin, 그리고 end 이렇게 해서 끝날 거고요. 이렇게 끝날 거고, 변수는 두 개를 선언하자라고 했죠. 저는 변수라는 의미로 variable이라는 의미로 V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EMP NO라고 하셔도 되고, 뭐 ename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 뒤쪽은 뭐라고 하든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타입은 테이블에 EMP NO와 같은 타입으로 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EMP 테이블이 있고, EMP NO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그 컬럼의 타입과 같은 타입으로 하자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각적으로 얘가 너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뭐 탭으로 약간 간격을 좀 벌려주면, 조금 시각적으로 조금 더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의미로 eNam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MP 테이블 eName이라고 하는 컬럼이죠. eName 컬럼의 타입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변수 선언 두 개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컬럼 이름, 타입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퍼센트 타입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는 7788을 할당하자라고 했죠. 여기다가 할당하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7788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할 때는 연산자는 콜론 등호. 네임에는 값을 할당하자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egin 블록에서 셀렉트문으로 셀렉트를 해서 이 변수에다 저장하자예요. 그럼 셀렉트문은 셀렉트 그 다음에 이름만 가져오면 되죠. 이름만 가져오면 되고 그 이름을 into 순서가 from보다 먼저 나와요. into가 from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유는 이, 이름을 어디 어디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어디 어디에 자 어디에요? V 이네임이죠. V 언더스코어 이네임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은 EMP 그 다음에 조건이 있죠. 조건이 EMPNO가 같다. 이거는 비교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변수는 VEMPNO랑 여기 있는 값이랑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변수 자리에는 7788이라고 하는 값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into만 제외하고 보면 테이블에서 4번이 일치하는 직원의 이름을 찾겠다죠. 그 이름을 어디에다 넣겠다? 변수에다가 할당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볼 수가 있어요. 출력하자 하잖아요. dbms output 그다음에 put put 그다음에 line입니다. 출력 형식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v underscore e name 이렇게 하고요. 그럼 콜론으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v underscore emp i name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컨트롤 엔터 하시면 돼요. 누구라고 나와요? 스컷 이렇게 나오죠, 스컷. 자, 만약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일단 잘 되시죠? 자, 만약에 제가 EMP 테이블에 EMPNO, ENAME, 그리고 잡까지 잡과 같은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자라고 했으면 디클레어에 뭐를 더 추가를 하면 될까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네. 어떻게 추가하면 될까요, 변수를? V. 자, 타입은 뭐라고 쓰면 돼요? EMP 테이블. 자, 그리고 타입. 답이 문자열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 문자열이고 바차투 몇 바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랑 같은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EMPNO가 7088인 직원의 이름과 업무를 검색하겠다.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디를 더 수정해 주시면 될까요? 셀렉트에서 셀렉트를 해야 될 변수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셀렉트, 이네임, 그리고 쫙. 그죠? 자, 그러면 이네임을 저장해야 될 변수는 v 이네임, 잡을 저장해야 될 변수는 v 잡.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v 잡.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컬럼이 두 개다. 그러면은요, 변수 두 개 선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셀렉트 컬럼 두 개 셀렉트 하시고요. 인트 다음에 변수 두 개 있으니까 요 순서대로 이네임 컬럼에 있는 값은 변수 이네임에, 잡 컬럼에 있는 값은 변수 v잡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셀렉트가 됐고 from wh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출력을 그러면 늘려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문자를 붙이는 거죠. 문자를 붙이는 거고 쉼표, 그 다음에 v, 잡, 콜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v, 잡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십시오. 스컷은 잡이 업무가 애널리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애널리스트. 자, 만나볼까요? 네, 스컷 여기 있습니다. 7788 스컷 애널리스트 맞죠? 그죠? 이렇게 PLSQL 블록에서 셀렉트문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이런 값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어떤 특정 컬럼 타입과 동일하게 변수 선언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아, 그리고 셀렉트문에서 우리가 선언한 변수에다가 값들을 저장하시는 방법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변수를요, PLSQL 변수를 테이블에, 테이블에 어떤 로우 전체를, 테이블의 행 전체를 저장하는 타입으로 선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실 때에는요, 테이블 이름 다음에 퍼센트 타입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에는 DPT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로 해보도록 할게요. declare, 선언하겠다는 뜻이죠. 그다음 begin, PLSQL을 시작하겠다는 뜻이고 and PLSQL을 종료하겠다는 뜻이죠. 자, 변수를요, 부서 번호로 할게요. 그래서
deptno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넘버 타입으로 할게요. 무작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이렇게 할당할게요. 자, 그 다음에 v, row라고 할 거예요. row. 행이란 뜻이죠. 행. 테이블 이름이 dept죠. 퍼센트 타입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DPT 테이블에 행, 한 개, 한 개 행이라고 할까요? 한 개 행을 저장하기 위한 단수. 이렇게 행 전, 행 전체라고 하니까 조금 말이 좀 애매하죠. 한 개 행입니다. 한 개 행의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한 개 행에는 컬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EMP 테이블 같으면은 EMPNO, eName, job, 뭐 MGR, hire date, salary, commission, 그다음 DPTNO 뭐 이렇게 있고 DPT 테이블 같으면은 DPTNO, dname, LOC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행에는 자료가 여러 개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저장하기 위한. 아까, 아까 제가 전체라고 썼던 거는 그냥 테이블 전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한 개 행 전체에 있는 행에 있는 모든 데이터. 그런 의미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고치시겠습니다. DPT 테이블의 한 개 행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는 이렇게 선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셀렉트문에서 이걸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셀렉트. 자, 전부 다 선택하면 되죠. all. 그죠? 얘네들을 어디에다 넣어라? into. 어디에다 넣어라? v. row에다 넣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from, dpt. where. 조건식은 dpt, no가 같다, 변수와.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몇 번 부서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건가요? 10번 부서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얘를 이제 출력하는 거예요. dbms, output, 점, put, line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그냥 v, row 이렇게만 해가지고 얘가 출력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출력이 되지 않아요. 실행해 볼까요? 컨트롤 엔터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네. 아, 죄송해요. 제가 에러 메시지가 보니까 변수, 열, 필드 속성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선언 부분부터가 좀 잘못됐습니다. 타입을 쓰는 게 아니고요. 로우 타입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네, 여기 로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컬럼의 타입은 타입이라고 쓰시면 돼요. 컬럼의 타입은 타입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행을 저장하는 타입은 로우 타입이라고 쓰시면 돼요. 로우 타입. 로우 타입. 일단 그러면 여기에서의 에러는 없어졌어요. 여기서의 에러는 없어졌고 근데도 실행해 보시면 에러가 납니다. 이번에는 뭐가 잘못됐다고 나오냐면 풋 라인이 잘못됐다고 나옵니다. 이 로우 타입의 변수는 직접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출력할 수가 없고요. 어, 얘는 테이블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을 쓰세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컬럼 이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컬럼 이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콜론 쓸까요? 그냥 붙여주고요. v, row, 다음을 하시면 dname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또 컬런 이렇게 쓸까요? 또 붙여주고요. 마찬가지로 v, row, loc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가로가 끝나지 않았으면은요, 이렇게 줄바꿈 이렇게 넣으셔도, 줄바꿈 넣으셔도요,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 것도 됩니다. 그냥 보기적으로 하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쓰겠다고 한 거냐면 부서 번호 콜론 디네임 콜론 로케이션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10번 어카운팅 뉴욕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타입은 테이블 이름 다음에 로우 타입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 이름 다음에 로우 타입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값을 넣으실 때는 이렇게 select, into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단 얘는 모든 컬럼을 다 셀렉을 해야 되겠죠. 모든 컬럼을 다 셀렉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찾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 행에 있는 부서 번호라든가 그 행에 있는 부서 이름이라든가 행에 있는 위치를 알고 싶으면 변수 이름 점,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변수 이름 점, 컬럼 이름, 변수 이름 점, 컬럼 이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원하는 결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아니죠. DEPT 애너는 숫자 타입이겠죠? DNAM은 문자열 타입이겠죠? LOC도 문자열 타입이겠죠? 그러니까 이 로우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숫자와 문자열 두 개를 한꺼번에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어, 값 세개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 로우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값 세개를 저장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값은 넘버, 두 번째 값은 문자요. 세 번째 값도 문자예요. 이런 복합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타입이 아니라 여러 개의 타입을 섞어서 저장할 수 있는 복합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거예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컬럼 한 개, 행 한 개죠. 어, 10번 부서라고 하는 거 한 개를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개. 그러니까 10번 부서, 어카운팅, 그 다음에 뉴욕. 세 개의 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DEPT NO를 저장하고 있고, 이 row라고 하는 변수는, vrow라고 하는 변수는요, DEPT NO도 저장하고 있고, dname도 저장하고 있고, loc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인 거예요. 아, 있어요? 아,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네, 그러면 15분 쉬었다 하도록